네, 이번엔 시장 진단역인데요. 예, 오늘은 특별한 이사님이 이선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아 씨, 이사님 처음 뵀죠? 네. 네? 처음 뵀죠? 네, 저는 여기서 처음 뵀어요. 딴 데서 그럼 봤단 얘기예요? 아니, 아, TV로? TV로 네. 봤죠. 이선엽 이사님 별명이 몇 개 있는데. 어떤 맞춰봐요. 건가요? 장동건? 장동건. 살짝 있으신데요? 살짝 있으신데요? 받아주네요. 네, 네. 태조 이방원. 네. 네. 이 신조어를 만드셨고, 우와. 네. 또 이선엽 이사님이 이장군님이에요, 별명. 장군님. 네. 뭔가 약간 진짜 좀 제복 입히면 여기 딱 벌써 별 한 3개 정도 딱 달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분위기가 딱 있으세요. 보스가. 네, 전과 삼범 아니고. 네? 전과 삼범 아니고. 네, 그래요. 와, 나 태조이방원이 한창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 네, 만드셨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장 얘기 오늘 모셨으니까 예. 이제 해봐야 되고 오늘 저희 이 지하철에서 뭔가 좀 영양가 있는 얘기를 조금 건지고 가야 되는데 장이 일단 조금 9월장이 뭐 좀 아리까리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9월을 포함해서 올해 정말 장이 뭐 상승 다 끝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살짝 좀 들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요즘 표현을 변화를 많이 반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전에 올랐던 시장들을 보면 실제 뭐 경기가 좋아서 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나쁠 때는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경기가 썩 좋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내 경기 특히. 그런데 미국이라는 국가 또는 신기술이라는 새로운 변화들이 시장에 있다 보니 이 관련 기업들이 사실 오른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경기 지표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하반기에는 또 미국에서도 저축이 줄고 있다 뭐 이러면서 현재보다는 조금 경제가 약간 식을 수 있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종목별로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많이 오른 기업들 보시면 배터리도 많이 올랐고 송배전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앞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AI라든가 아니면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들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사실 우선은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서비스업이라든가 플랫폼 중심에서 뭔가 제조업을 육성을 시켜서 뭐 우리가 이런 경제 균형을 가져보자는 이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기술 같은 경우는 AI나 로봇은 또 시대적인 사명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성장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일부는 시총도 적지 않다 보니 코스닥을 올리고 이랬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판단해 보면 현재 이렇게까지 올랐던 기업들이 시세가 다 온전히 끝난 거냐라고 보면 저는 여전히 기업별로는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서도 기업별로 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기업들도 많이 눈에 띄고 또 싸다라고 느낄 만한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뭐 지수가 얼마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에도 손댈 만한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해볼 만한 장이긴 하다. 그렇습니다. 보통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가거나 완전히 우리가 봤었을 때 약세장으로 진입할 때는 이런 기업들조차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실수할 새도 많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뭔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공통점들이 보면 살만한 게 안 보인다. 이런 거였었고 또는 너무 비싸다. 전부 다 비싸서 혹시 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조금 뭔가 유동성이 많았거나 그래서 오버슈팅 또는 버블로 갈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뭐 지수를 떠나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여전히 볼만한 기업들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매력적인 종목 찾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9월이 또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테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공급 체결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되게 잘 주가가 흘러갔잖아요. 어떻게 하반기에는 진짜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올해 놓고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D램 업체들이 사실상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감산이라는 걸 실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요는 아직 미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런 점들을 놓고 보면 반도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이슈는 결코 작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적으로 최근에 HBM이라는 것 자체를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었다라면 이제는 뭐 삼성전자도 그게 실제화됐을 경우 이제 삼성전자도 공급하는 기업이 되니 일단은 이전의 경쟁에서는 조금 더 누그러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HBM을 공급하게 되면 단순히 HBM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GPU와 같이 엮어서 세트를 그렇죠.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즉 하이닉스는 D램 쪽에는 HBM만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에서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파괴력만 놓고 보면 지금부터는 하이닉스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올 상반기 내내 그랬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뭐 D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뭐 우리가 흔히 PC 쪽도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서버 쪽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쪽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다 보니까 네. 그 관련해서 그 기술력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됐을 경우 삼성전자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TSMC 또는 엔비디아에서 예전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TSV 본딩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네. 여기도 뭐 그 정도만큼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그 성과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을 만들어도 TSMC 본에서 다시 조립해서 엔비디아에 가야 되는데 네. 삼성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통으로 다 해줄게. 예, 턴키로 보통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메모리 쪽에서도 효과가 있으니. 그래서 삼성의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HBM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그죠? 이런 기업들 주목해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어쨌든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의 어떤 그 투톱이 올해 형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AI라는 새로운 그 성장 능력이 생겼고요. 또 뭐 로봇도 그렇고요. 이런 약간 좀 중형급 테마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AI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네. 거의 여의도에서는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코를 외쳤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외칠 때만 해도 네. AI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초반에 그랬죠.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처음에 올랐던 기업들이 실제 가짜인 애들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뭔가 좀 다른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 AI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뭔가 현재 움직이는 기업들 또는 AI 산업이 현재 뭔가 대단히 확산이 돼서 뭔가 중반부 또는 끝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전체적인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화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더 많은 AI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는 더 좋은 컴퓨터와 더 많은 데이터, 그다음에 이걸 딥러닝을 시켜야 좋아지는데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GPU를 넘겨주는데 그러니까 H100 이런 걸 넘겨주는데 40주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 칩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정말 이렇다 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어떤 그 칩들, H100이라든가 이런 칩들이 만약에 원활하게 공급된다라면 그 뒤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소프트웨어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었던 뭐 특히 의료용 쪽이 대단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했었을 때 궁극적으로 이 AI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들이라고 보면 우선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즉 내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AI를 활용을 했었더니 훨씬 더 경쟁력이 우위에 가더라.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AI를 활용했었을 때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 거잖아요. 빅데이터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니까. 예. 그죠? 예. 사실 의료용이라는 것도 이렇게 된 게
궁극적으로 사실 일단 데이터도 굉장히 그렇죠? 차별화돼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목숨과 관련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네.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결과물을 낼 수 있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정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저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맞물려서 사실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AI가 활용이 됐었을 때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그 이후에 각각의 업종별로 또 적용이 되면서 이 기업들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활용했더니 이렇게 커지는구나.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똑같은 매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생산성 혁명이다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볼만한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많아질 것 같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I는 그런 개화기고요. 네. 그에 비하면 로봇은 AI는 상당히 범용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네.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거에 비하면 로봇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저는 로봇도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올랐던 로봇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네. 뭔가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 사람이 해야 될 거를 두 사람이 하는데 좀 그쵸. 보조적인 예. 역할을 해주는 예. 로봇 중심이었다라면 최근에 AI가 발달하면서 머리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협동 로봇을 벗어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도 판단이 일관된 됩니다. 시스템에 로봇이 네, 적용될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보통 AI 쪽에서 멀티모달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단순히 인터넷 데이터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든가 이미지까지 학습을 하면서 네. 이제는 우리가 로봇한테 명령만 내리면 말로 명령만 내리면 얘가 모든 행동까지 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협동 로봇을 넘어서서 로봇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네. 생각하는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아마 오래가 지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럼 더 많은 활용도가 되겠죠. 중요한 건 이 로봇이 비싸지 않다는 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AI가 또 맞습니다. AI나 소프트웨어가 다 연관이 돼 있는 어떻게 거네요. 보면 그죠? AI가 활용돼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하나다. 로봇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로 인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도 사실 뭔가 새롭게 뭔가 이제 변환을 시도하고 그런 기업을 좀 그러면서- 찾아야겠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뭐 대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그런 정도만 움직였죠. 많았는데 네. 환경 변화에 갈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은 뭐냐 이런 걸 좀 찾아야겠어요. 의외로 되게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어떻게- 찾으면 알려주세요. 네? 좀 찾으면 알려주고. 예.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 알려주셔서 네. 너무 이해가 잘 됐고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다고 하셨지만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매파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고용 보고서에서는 또 고용의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고 예. 하거든요. 어떻게 좀 통화 정책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금리 이제 다 네. 올린 건가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요. 못 올려요? 저는 금리는 다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올해 금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 재밌는 흐름이 있습니다. 연준은 시종일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표 보고 하겠다. 네. 그렇죠? 경기 지표 보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흐름 보시면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 지표가 나올 땐 금리가 빠져요.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발언만 하면 반등을 해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연준 위원들은 우리한테 분명히 지표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금리를 더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는 현재 잘 잡혀가고 있는 이 물가와 관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또 투자자들이 섣부른 기대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통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잡혀갔던 물가가 재발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볼 땐 강하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연준에서 분명히 앞으로 물가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조금 이제 배제를 하고 네. 근원 물가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단단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근원 물가 중에선 세 가지. 일단 주거비, 두 번째는 임금 또는 서비스업 관련된 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연준에서 보고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주거비와 관련된 보고서가 샌프란시스코 연원에서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앞으로도 주거비가
현재 CPI에서 차지하는 게 34.7% 정도 되는데요. 현재 효과 계속 떨어질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일단 주거비는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클리블랜드 연은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또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거 역시도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서비스업 물가는 고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조차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종합해 보면 사실상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지금부터 금리를 결정할 때는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경기가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올리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게 혹시 과소 긴축이 아닌지 또는 과잉 긴축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좀 위험까지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선엽 이사님과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인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so what? So how?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 남은 그 9월과 하반기 전략을 가야 돼? 예. 전략하고 그런 섹터 얘기 좀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하반기 또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현재까지 움직였던 기업들 중에서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게 있다라면 이전에 비해서 올라가는 기업 숫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변동성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텔레그램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데이터들이 비슷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 집중화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흐름도 빠른 만큼 사실 조정의 가능성도 빨리 온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변동성이 커지는 데 따른 그런 어떤 그 피로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양도세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일시적으로 잘 올라가던 기업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매물 맞고 이렇게 굉장히 급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큼이나 변동성에 대한 주의도 기울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너무 뭐 유튜브도 좋고 제가 볼 땐 텔레그램도 너무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나만의 기업을 찾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최후의 승자는 90%가 아니라 그거 아닌 10%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럼 좋은 싶습니다. 기업을 지금 찾는 기준은 뭐예요? 일단은 지금 의외로 저는 그동안에는 성장하는 기업들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외로 야 이거 해도 너무 많이 싼 거 아니야? 이런 기업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말 PBR 기준으로 굉장히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엔 모멘텀도 없고 그래서 야 이 기업은 올해 내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드디어 이런 기업들도 이제 드디어 쳐다봐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갔죠. 네, 너무 근데 이야기가 재밌게 들어서 그러니까요.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지하철 느껴졌던 것 내려서 같아요. 고수부지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 좀 못하는 얘기가 많아서 우리 이선엽 이사님 오늘 와주셨는데 네. 시간이 훌쩍 가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사님 모시고 저는 먼저 하차할 테니까 은하 씨가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함께 퇴근해 보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